선생님, 혹시 전신마비 환자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나요? 글쎄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23년이나 지났으면 큰 변화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전신마비 아들을 간호하는 67세 박미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6시 낡은 알람 시계가 울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미순 씨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67세의 그녀에게는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아침 루틴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일어날 시간이다. 미수는 복도를 건너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면서도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45세가 된 아들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수는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 은은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빛이 닿자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괜찮다.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지. 미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허리는 어젯밤부터 계속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던 준호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목뼈 손상이 심합니다. 목 아래 감각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미순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몸 돌려줄게. 미수는 아들의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밤사이 몇 번씩 체위를 바꿔주어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일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준호의 몸무게는 70kg 정도였습니다. 미수는 50kg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23년이 지나자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미수는 아들을 휠체어에 앉힌 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세면을 도와주고 면도도 해주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씹기 어려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대부분 죽이나 부드러운 반찬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닭죽과 계란찜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 맛있으면 많이 먹어. 미수는 한 술 한 술 아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가끔 죽이 흘러내리면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약도 시간에 맞춰 챙겨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재활치료 가는 날이지? 네, 이시 예약이에요. 알았어. 점심 일찍 먹고 나가자. 미수는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 점심 후 병원, 저녁에는 준호 몸 마사지까지 23년째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준호가 사고를 당한 후 남편은 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간병과 경제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작은 보험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절약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요양원에 보내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돌볼 수 있는 동안은 내가 돌볼 거야. 그것이 미순의 신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준호의 다리와 팔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하는 치료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물리치료사가 미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미순도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준호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미순에게는 준호 외에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형제자매도 없고 친척들도 멀리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를 침대로 옮기고 몸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매일 해주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내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미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준호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방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습니다. 잘 자라, 준호야. 네, 어머니도 푹 주무세요. 미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작은 행동들이 예전과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가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나아진 건 아닐까? 미수는 그런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3년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예감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수는 며칠째 준호의 행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준호에게 물을 먹여주고 있었는데 컵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치 컵을 받으려는 듯한 반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어?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준호의 손은 다시 침대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방금 손이 움직인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몸이 떨린 것 같아요. 준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본 건가?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준호를 돌보면서 그런 움직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낮에 본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뭐지? 화장실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문 여닫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미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준호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준호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꿈을 꾼 건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귀에 이상이 생긴 건가? 미수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준호를 깨우러 갔는데 침대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반듯하게 누워 재웠는데 몸의 위치가 조금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불도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밤에 잠 잘 잤니? 네, 어머니. 왜요? 많이 뒤척인 것 같은데. 이불이 많이 흐트러져 있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처럼 잤는데. 준호의 표정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그렇게 뒤척일 수 있나? 의학 지식이 없는 미순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징후들이 더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호 방 바닥에서 발자국 같은 자국을 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에 누군가 걸어간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미수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발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자국일 수도 있었습니다. 매일 방 청소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니까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미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착각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준호방에 놓아둔 물컵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침대 오른쪽 테이블에 놓았는데 왼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물컵 위치가 바뀌었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옮긴 건가? 요즘 깜빡깜빡하네. 미수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3년간 준호를 돌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혹시 준호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건 아닐까? 그런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23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기대를 하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미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미수는 물리치료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전신마비 환자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나요? 글쎄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23년이나 지났으면 큰 변화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나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3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들을 이제 와서 의심한다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준호가 나를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이상한 징후들은 점점 더 자주, 더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의 머리카락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머리가 깔끔하네? 밤에 베개에 눌려서 그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미순의 눈에는 누군가 빗질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순은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미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을 감시한다는 것이 미안했지만 더 이상 이 의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순은 잠들기 전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23년간 변하지 않았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짐했던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 왔습니다. 미수는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67세의 그녀에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젊은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미수는 손바닥만한 작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이걸로 마시려고요? 점원의 질문에 미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에 보안용으로요. 아, 요즘 홈 CCTV 많이 찾으시네요. 이거 사용법 간단해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감시하려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수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해야 하나? 하지만 지난 한 달간의 이상한 징후들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준호가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사이 미수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방 한구석 책장 뒤에 숨겨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위치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카메라 전원을 켜고 나서 미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3년간 키워온 아들을 의심하고 감시한다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도 미수는 평상시처럼 행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돼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미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수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이상한 게 찍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셋째 날 미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마트에 좀 다녀올게.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알았어. 미수는 집을 나섰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일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일시간 후 미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거실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순이 안심하려는 순간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 미순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면 속의 준호는 아주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23년간 움직이지 못한다던 다리로 멀쩡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것도 한 손으로는 냉장고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우유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미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능숙하게 가스레인지를 켜고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23년간 전혀 할 수 없다던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매일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거였지? 미수는 영상을 다시 돌려서 봤습니다. 몇 번을 봐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요리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순의 머릿속에 지난 23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들을 돌본 일들, 휠체어에 태워서 병원에 간 일들, 밤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 일들.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3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전신마비, 회복 불가능하다던 의사의 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의 인생까지 왜? 왜 나를 속인 거지? 분노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들이 23년간 거짓말을 했는지, 언제부터 걸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었는지. 미수는 한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끄고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30분 후 준호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수는 서둘러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원래 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들어와. 미수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순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아니야, 괜찮아. 미수는 아들의 얼굴을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3년간 거짓말을 해온 아들이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할까요? 증거는 있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미수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은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겠어. 23년간 지켜온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3년간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진실 이후 미수는 일주일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준호를 돌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미수는 혼자 있을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다가 이내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밥을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병원에 데려가는 모든 순간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세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날씨 때문인 것 같아.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재활치료에서 돌아온 준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미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니. 혹시 몸에 변화가 있거나 감각이 돌아온 부분이 있니?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전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 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준호의 순간적인 표정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하는 척해야 할까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미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엄마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봤어.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걸어 다니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다 봤어.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사고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의사 말이 맞았어요. 준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0년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15년 전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15년. 미순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랬어? 무서웠어요, 어머니. 준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회로 나가서 일을 찾아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미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시는 게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편했어요. 뭐? 편했다고? 네.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해주시는 대로 살면 되었으니까.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미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정말 며칠만 더, 몇 주만 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 어떻게 15년, 20년을 속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눈에 훤한데. 미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아들의 두려움에 대한 이해까지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미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 그게 전부였어.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나. 많이. 미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2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 15년이 거짓말이었다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미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포기한 것들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거실에 침묵이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뭐가 하고 싶어? 미순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23년 동안 생각해 본 적 없어. 아니면 이대로 평생 살고 싶어. 나한테 의존해서.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봐. 미순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생각해 볼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머니, 화는 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넌 내 아들이니까. 준호의 눈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야 해. 그리고 스스로 서려는 노력을 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나도 너도. 네, 어머니.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미순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3년간 쌓인 거짓말의 벽을 허무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말 없는 진실한 대화를 말입니다. 미수는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아들도 자신도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작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진실한 대화 이후 며칠간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순과 준호는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수는 23년간의 희생이 헛된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들을 돌봤던 모든 날들,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선택들이 무의미했던 것일까요? 준호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와 집안을 걸어다니는 것조차 죄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미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3년간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기만 했던 그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화가 많이 났어. 정말 많이. 미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게 안타까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 대신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시작하려고 결정 내렸어. 너도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수는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해. 미수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낸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체적 재활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재활을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머님도 함께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상담사의 말에 미순이 놀랐습니다. 저도요? 네, 가족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첫 상담 날, 모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준호 씨는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죄송하고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신가요? 사회로 나가는 게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3년간 아들만 돌봤는데, 새로운 시작이 두려우시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상담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사람은 각자의 두려움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스스로 걷고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미순에게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오히려 안도감이 들어. 미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3개월 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자원봉사 해보고 싶어요. 어디서? 지역복지센터요. 진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도우면서 속죄도 하고 싶고요. 미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준호의 첫 자원봉사 날 미순은 복지센터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왜 따라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사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23년 만에 사회로 나가는 아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당사자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복지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휠체어 이용법 교육을 했는데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미순도 변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런가. 요즘 좀 여유가 생겼어. 2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갔습니다. 어머니 글씨 정말 예쁘게 쓰시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미순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옛날에 조금 배웠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복지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 축하한다. 비록 늦은 시작이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23년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미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새로운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 둘 다 변했네. 그 무렵 미수는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년간 써온 서예 작품들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전시회 정말 멋있어요. 준호가 전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작품 제목이 희망이네요. 내가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 쓴 거야. 그날이요? 그래. 정말 희망이 생겼더라고. 전시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문화센터 친구들, 그리고 준호의 복지센터 동료들까지. 미순 씨 글씨가 정말 아름다워요.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 좋네요. 복지센터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이시군요. 아드님 덕분에 저희 센터가 많이 달라졌어요. 미순이 뿌듯해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모자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 같아요. 그러게. 정말 그렇네. 늦었지만 말이야. 23년간의 거짓말은 끝났지만 진짜 모자 관계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미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어떤 게요?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거. 준호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당하게 제 삶을 사는 거군요. 맞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두 사람 모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3년간의 길고 어려운 시간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미순과 준호는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미순은 내일 쓸 서예 작품을 생각했고 준호는 복지센터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이제는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